안녕하십니까, 증권오빠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리츠 관련주 살펴볼까 합니다. 정확하게는 SK리츠 살펴볼 텐데, 미국발 금리 인하로 인해 국내 금리도 머지않아 인하가 될지 아니면 동결 기조가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글로벌 패권을 가진 미국이 그간 유지하던 금리 기조를 변경하였기에 시간 차이가 있을 뿐 결국 국내도 금리 인하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영업점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는 고객들 중 대부분이 대출 가능 금액보다 대출 금리에 좀 더 민감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긴 합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꽤 된 상황에서 당장 금리 손대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도 그렇고, 이런 현상은 비단 가계대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소개하는 SK리츠를 포함한 기업대출과 회사채에도 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리츠 관련주들의 수혜는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회사채 금리도 하락에 베팅을 하는 상황이기에 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주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 오늘은 SK리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추천을 위한 영상은 아니기에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계륵 취급을 받던 리츠가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비용 절감이 키워드인데, ESR 캔들스퀘어 리츠, SK 리츠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리츠 종목들이 연초 대비 견조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된 20개 가까이 되는 리츠 중 SK 리츠를 꼽은 이유는 SK그룹을 등에 업고 스폰서형 리츠로서의 강점이 뚜렷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국내 리츠 중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리츠의 특성상 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분기 배당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 등으로 인해 작년 초부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튼 현재 SK리츠를 포함한 리츠의 상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SK리츠 5회 무보증 회사채 1000억 수요 예측에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6150억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2년물은 민평금리 대비 마이너스 13bp, 3년물은 마이너스 9bp에서 완판되었는데, 2년물에는 4050억, 3년물에는 2100억이 조달되면서 회사채 발행 후 당초 담보대출 중도 상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측 보도를 보니 4% 중후반대 대출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니 회사채 조달금리 대비 최소 1% 이상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에 차익 구조와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겠죠. 국내 시장 금리도 인하로 진행이 된다면 리파이낸싱을 포함한 회사채 발행으로 기존 중금리 이상의 차입금을 정산할 수 있기에 상황은 SK리츠의 우호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금 전자공시 시스템 접속해서 공시 확인해 보니 기존 1000억에서 1500억으로 증액 발행 확정되었습니다. 각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SK리츠를 포함한 대부분의 리츠 종목, 그리고 리츠 ETF에 대해 목표 주가 상향 혹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전일 삼성자산 운용에서 리츠 관련 유튜브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소중한 설명 들었는데, 코덱스 역시 리츠 ETF가 있고 리츠에 대해 금리 인하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에 대한 부분, 안정적인 주가 우상향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K리츠 포인트를 살펴보기에 앞서 저 역시 SK리츠를 소액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한 주, 두 주, 열 주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초부터 커피 사 먹는 대신에 한 주, 두 주 매수하기도 하고, 공모주 수익 일부를 넣어서 매수하기도 하고, 작지만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사모으고 있긴 한데, 이렇게 분할로 사모으는 종목이 가끔 업로드하는 리사이클 홀딩스 포함 총 4개 종목입니다. 야금야금 사모으다 보니 작지만 평단가 4,000원 초반으로 900주 조금 더 모았고, 앞으로도 계속 모아볼까 합니다. 이런 종목은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목표 수량, 즉 내가 원하는 수량까지 모은다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좀 더 좋더라고요. 목표 수량은 제가 5,000주까지 한번 모아볼까 생각되는데, 수량 채우게 되면 유튜브에 잔고 증명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대충 주당 5,000원 계산하면 5,000주 채울 시 2,500만 원 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짜투리 돈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걸 꼭 달성해 보고 싶긴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뭐 이미 시작했으니 계속 모아 봐야겠죠. SK리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 종목 중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한 종목이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SK그룹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SK리츠의 자산 중 오피스 3개, 즉 SK 서린빌딩, 유타워, 종로타워가 있는데 하이닉스를 포함한 SK그룹 계열사들이 대부분 장기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최근 회사채 발행 성공 등 리츠에서 핵심적인 금리 역시 인하 가능성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SK리츠 입장에서는 뭐 땡큐한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대출 리파이낸싱은 물론이고 5회차 무보증 회사채처럼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에 차입 안정화 가능합니다. 아울러 오피스 3개 동 말고 주유소와 수처리 센터 5개가 있는데 작년에 주유소 2개를 매각했고 올해 4분기까지 31개 주유소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K리츠는 오피스, 주유소, 수처리 센터 등 총 4조 4천억 정도의 자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유소가 당초 사측에서 계획한 31개가 매각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매각이 된다면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배당 재원이 가능합니다. 배당 여력이 커진다면 리츠가 가지는 장점이 극대화되어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 받을 수 있겠죠. 또한 올해 6월 17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 즉 리츠 배당 확대법으로 인해 수혜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내년부터 실행될 가능성이 큰데 이 법안의 골자는 자산평가 이익을 배당 가능 이익에서 제외한다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리츠 배당 확대법으로 인해 신한 알파리츠와 롯데리츠가 최고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굳이 2개 종목 외로 틈틈이 체크하면서 시총과 자산 간편 금액 괴리가 있는 종목 위주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5천주 목표로 야금야금 사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천주를 모았다고 가정하여 연간 배당금 가정해보면 현재 DPS가 66원이니 단순 계산하더라도 분기에 33만 원, 연간 132만 원 배당 수익이 발생합니다. 물론 세금 제외한 금액이지만 수익률이 5.2% 정도 나오기에 정말 좋다라고는 말 못해도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일본 리츠 평균 수익률 4.9%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산업 섹터처럼 금리 역시 사이클을 타기에 그동안 긴축 정책으로 인해 고금리 기조가 일단 턴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 수혜를 받을 여력 충분해 보입니다. 단일 종목으로 리츠 투자가 망설여진다면 ETF를 고려할 수 있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리츠 ETF도 있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도 있기에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개 ETF는 월배당으로 분배금을 지급하기에 분기배당보다 월배당을 선호하는 분들, 그리고 단일 종목 선정이 어려운 분들은 리츠 ETF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리츠 ETF를 보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비중이 압도적이고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상장된 지 7개월가량 되었기에 아직 점유 측면에서는 낮습니다. 이 2개 ETF가 국내 리츠 ETF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편입 종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요. 2개 ETF 편입 상위 3개 종목을 보면 맥쿼리 인프라, SK 리츠, ESR 캔들스퀘어 리츠로 투자 시점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 등 이런 걸 감안해서 종목 선별하면 될 텐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는 FN 가이드 리츠 부동산 인프라 지수를 추종하고 이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1년에 2번 종목 변경 가능합니다.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KRX 부동산 리츠 인프라 지수를 추종하고요. 편입 종목 비율을 보면 타이거의 경우 맥쿼리 인프라가 15.8%로 1위이고 2등은 15.4% 비중을 가진 SK리츠, 3위는 ESR 캔들스퀘어 리츠로 11.7%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배금의 경우 지난 9월은 주당 45원, 8월은 32원, 7월은 12원 지급을 했네요. 코덱스의 경우 맥쿼리 인프라가 23.9%, SK리츠 12.2%,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11.5% 순으로 비중 차지하고 있고 분배금의 경우 9월 35원, 8월 36원, 7월 35원 지급했습니다. 배당은 타이거는 매월 말일에 코덱스는 매월 15일 지급 기준이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보수료는 크게 차이가 없네요. 시총 규모로는 타이거가 코덱스보다 약 5배 정도 큽니다. 이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로 기대되는 SK리츠와 리츠 ETF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로 꼽히는 종목이 오늘 언급한 리츠 관련주 말고도 여러 섹터가 있기에 본인의 포트폴리오 잘 분석하셔서 해당 섹터 편입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런 종목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단기 접근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증시가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금투세 이슈 등 투자 환경으로는 참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합니다만
국내 상장 종목에 한정해서 본다면 이런 종목들 한번은 고려해 봐도 좋지 않을까 판단되어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에 참고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개인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5천주 얼른 모아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